은혜 갚은 까치. 옛날 어느 시골에 글공부와 활쏘기를 열심히 해온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젊은이는 과거를 보러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먼 길을 걷는 나그네들은 말을 타고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젊은이는 책을 든 귀나리 보찜과 함께 한쪽 어깨에는 활을 메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깊은 산속이나 으쓱한 고갯길에 사나운 짐승이라든가 큰 도둑들이 나타나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다가 덤벼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걷는 나그네들은 활을 메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한양까지 가자면 보름은 걸어야 합니다. 젊은 나그네는 험한 길, 높은 고개를 날마다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하루는 커다란 고목 밑을 지나가는데 까치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젊은 나그네는 걸음을 멈추고 까치가 우는 고목 꼭대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큰 구렁이가 고목을 칭칭 감고 있고 구렁이에 날름거리고 있는 혓바닥은 까치집 속에 까치 새끼 3마리를 막 삼키려고 했습니다. 놀란 어미까치는 숨이 넘어갈 듯 깍깍거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크, 큰일 났구나. 구렁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젊은 나그네는 얼른 어깨에 활을 벗어들고 쉬를 힘껏 당겨 빨간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는 구렁이의 머리를 쏘아버렸습니다. 젊은 나그네의 화살이 머리에 꽂힌 구렁이는 피를 흘리며 고목나무에서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새파랗던 고목의 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고 말았습니다. 어미까치는 새끼들이 살아난 것이 기쁜 듯 깍깍 울면서 고목이를 3번 맴돌았습니다. 젊은 나그네는 또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넘어가고 날이 저물었으나 가도 하룻밤 묵고 갈 만한 집은 없었습니다. 이슬을 피할 만한 헛간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캄캄한 어둠 속 산길을 걷고 있는데 숲속 멀리서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고 있었습니다. 옳았구나. 이젠 살았구나. 젊은 나그네는 걸음을 재촉해서 어둠 속에 비치고 있는 빨간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불빛이 비치는 곳에 이르르니 그곳은 깊은 산속의 커다란 절간이었습니다. 절간은 오래된 것인 듯 그것으로 들어가는 길은 죄다 수북한 풀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상도하다. 사람도 얼씬하지 않는 깊은 산속에 절간이 있다니. 아무튼 오늘 밤은 이 절간에서 신세를 져야겠다. 젊은 나그네는 혼잣말로 뇌까리면서 빨간 불빛이 반짝거리는 창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길 가던 나그네입니다. 젊은 나그네가 부르는 소리에 큰 절간 안에서 발자국 소리도 없이 걸어 나오는 사람은 하얗게 옷을 입은 젊은 색시였습니다. 나는 저물고 갈 곳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얗게 옷을 입은 색시는 나지막하게 말하였습니다.
예, 누추하지만 빈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고 예쁜 색시는 방문 하나를 열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험한 길을 걸어온 젊은 나그네는 개나리 보찜과 활을 방 한쪽 구석에 내 던지다시피 하고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한없이 큰 절간에 사람의 인기척이란 전혀 없이 하얀 옷을 입은 예쁜 색시가 혼자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그네는 두 눈을 감았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밤도 아주 깊어 어슴푸레하게 잠이 깜빡 들었을 때였습니다. 젊은 나그네는 가슴이 답답하여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렁이는 빨간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젊은 나그네가 어둠 속에서 보고 찾아온 불빛과 똑같았습니다. 젊은 나그네는 모기 소리만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쿠, 사람 살려요. 눈을 떴구나. 내가 누군 줄 알겠어? 구렁이는 쌀쌀한 여자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오늘 낮에 네가 활로 쏘아 죽인 고목나무에 있던 구렁이의 색시다. 이제는 내가 우리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겠다. 그러고 보니 아까 잠들기 전에 본 하얀 옷을 입고 있던 예쁜 색시는 바로 이 구렁이가 변한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그네는 기절할 뻔했던 정신을 도로 찾아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여쁜 색시 구렁이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된다. 너는 내 남편을 죽인 원수다. 구렁이는 젊은 나그네의 허리를 더 재었습니다. 젊은 나그네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다시 빌었습니다. 어여쁜 색시 구렁이님, 내가 당신의 남편을 죽이게 된 것은 피치 못할 까닭이 있었습니다. 까닭이 어쨌든 너는 내 남편을 죽인 원수다. 더구나 우리들은 며칠만 지나면 천년이 차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여쁜 색시 구렁이님, 나를 죽이기 전에 당신의 남편이 죽은 까닭이라도 알고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럼 어디 말해봐라. 어여쁜 색시 구렁이님, 당신의 남편은 어린 까치 새끼를 한꺼번에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미 까치가 우는 소리에 하도 불쌍하여 나도 모르게 활을 당겼던 것입니다. 어여쁜 색시 구렁이님, 어여쁜 색시 구렁이님,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10년 공부한 끝에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고향에서는 내가 과거를 급제하여 돌아오기를 어버이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여쁜 색시 구렁이님,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젊은 나그네의 간절한 말을 들으니 구렁이의 독살스럽던 마음도 조금 풀어졌습니다. 활을 쏘게 된 까닭을 알겠다. 그러나 내 말과 내 마음이 참말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겠어. 이 절에는 오랫동안 울려보지 못한 종이 까마득히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 이 밤이 새고 새벽녘에 그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지금 한 말이 참말인 줄로 알고 내 목숨을 살려주마. 만일 종이 3번 울리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 아니, 그 종을 누가 울립니까? 그 종은 사람으로서는 그 높은 데를 올라갈 수가 없으니 하늘만이 울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구렁이는
젊은 나그네의 몸을 풀고 스스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그네는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절간 마당에 나와 절간이 아득히 하늘 높이 매달린 종을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탑에 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젊은 나그네는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훤하게 하늘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새벽이 왔습니다. 그러나 종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깊은 산속인데도 새 한 마리 지저귀는 소리 들리지 않는 무거운 고요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젊은 나그네가 마음을 졸이며 앉아있는 방으로 찬바람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니까 젊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네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너를 죽여야겠어. 구렁이는 젊은 나그네한테 덤벼들었습니다. 젊은 나그네가 정신이 아찔해 방바닥에 쓰러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땡 하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젊은 나그네한테 달려들었던 구렁이는 멈칫했습니다. 다시 한번 땡 하는 종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세 번째로 땡 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구렁이는 젊은 나그네에게 네가 한 말은 정말이구나. 너는 동정심이 많고 효성이 있다는 것을 하늘이 밝혀주었다. 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 나그네는 밖으로 뛰어나와서 종이 달린 탑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탑 밑에는 부리가 깨어지고 머리가 터진 수십 마리의 까치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까치들이 떼지어 날아와 온몸으로 높은 하늘 속에 있는 종의 무쇠 몸뚱이에 부딪혀서 소리를 울렸던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또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